유럽에서 한국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가려던 여행객까지 한국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브룩스입니다. 영국에서 15년 차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의 한 호텔 방이에요. 창문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는데 정말 환상적인 광경입니다. 원래 저는 매년 미국으로 여행을 가곤 했어요. 뉴욕의 맨해튼,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마이애미의 해변까지. 미국은 저에게 익숙한 여행지였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 여행 일정표에서 미국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많은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일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의 여행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죠. 미국행 예약은 급감하고 아시아, 특히 한국행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비행기에는 영국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죠. 공항에서 만난 한 프랑스 커플은 원래 올해 미국 서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화된 이민 정책과 입국 심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목적지를 바꿨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들었던 좋은 평판과 K-팝,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한 문화적 매력에 이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미국 여행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고, 소셜미디어 계정 검사나 휴대폰 검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켰죠. 그에 비해 한국 입국은 놀라울 정도로 원활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입국 심사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도 매우 쉬웠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공항철도는 유럽의 어떤 공항 연결 교통수단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미 이 여행이 특별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강남 거리로 나갔어요.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안전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작은 식당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매콤하고 풍부한 맛의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 그 순간 저는 왜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자들의 새로운 선택,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이동. 이것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관광 흐름의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 런던 사무실에서 보내온 최신 여행 통계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에요.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첫 3달 동안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여행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의 여행은 22% 증가했어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15년 동안 여행 작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의 관광 동향을 지켜봐왔어요. 관광 산업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미국의 변화된 이민 정책과 강화된 입국 절차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요. 어제 저녁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온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입국 심사에서의 불편한 경험, 비자 발급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말이죠.
런던에서 온 마커스는 작년에 뉴욕 여행 중 공항에서 6시간 동안 추가 신문을 받았다고 해요. 단지 그의 휴대폰에 중동 지역 여행 사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베를린에서 온 안나는 소셜미디어 계정 검사를 거부했다가 입국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한 패션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미국에 가려다가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 유럽 국적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불편한 경험을 반영하는 숫자입니다. 미국 관광업계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의 호텔 예약률은 하락 추세입니다. 특히 고급 호텔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뉴욕의 한 고급 호텔 매니저는 유럽 손님이 4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 활동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호텔, 레스토랑, 소매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에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2조 9천억 달러를 소비했어요. 이 중 유럽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인 뉴욕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10% 감소만으로도 약 1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는 약 2만 개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위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미국 전체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와 같은 인기 관광지의 타격이 가장 큰 편이에요. 반면 중서부나 남부의 소도시들은 애초에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관광의 쇠퇴가 곧바로 다른 서구 국가들의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관광 강국들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이런 변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행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변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관광 흐름이 바뀌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여행자들이 새로운 목적지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더욱 강화됩니다. 명동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제가 발견한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강남의 한 K-팝 기획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마케팅 디렉터는 유럽에서의 한류 열풍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해온 문화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같은 K-팝 그룹들은 단순한 음악 아티스트를 넘어 글로벌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 패션, 퍼포먼스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케팅 디렉터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에 유럽에서 진행된 K-팝 콘서트는 180건으로 2022년 대비 60% 증가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에서 열린 공연들은 모두 매진되었고 티켓은 발매 후 몇 분 안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기획사 방문 후 저는 가로수길의 한 카페에서 유럽에서 온 K-팝 팬들과 만났어요. 5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독일에서 온 22살의 한나는 세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해요. 그녀는 처음에는 K-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음식, 역사, 언어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26살의 피에르는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 팬이었지만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 킹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랑의 불시착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고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것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친구가 추천한 도깨비라는 드라마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곧 그 탁월한 연출과 스토리텔링에 매료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꾸준히 찾아보게 되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방문했어요. 그곳의 국제협력 담당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2023년에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만 약 2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아시아 지역 투자 중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녁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멤버인 팬미팅 현장을 방문했어요. 놀라운 점은 현장에 모인 팬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모여 있었고 국적도 매우 다양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온 팬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팬미팅 후 인터뷰에 응한 몇몇 유럽 팬들은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적 가치, 그리고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화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K-팝 아이돌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삶의 동기부여와 영감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패션, 뷰티, 음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요.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선호하고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며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만난 영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은 이미 영국에서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여러 한국 화장품을 구매했어요. 특히 시트 마스크와 선크림은 유럽 제품과 달리 가볍고 효과적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 제품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예요. 한류의 파도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관광 수입은 2023년 기준 약 12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K-팝, 드라마,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는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의 넷째 날이었습니다. 치맥을 즐긴 후 오늘은 한국 음식 문화에 완전히 몰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류의 중요한 부분인 한식이 어떻게 유럽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와 음식 냄새에 압도되었습니다. 빈둥빈둥, 호떡, 마약김밥, 녹두전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빈대떡이라는 녹두전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과 풍부한 맛에 놀랐어요. 옆에서 함께 먹고 있던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 부부는 이미 세 번째 방문이라며 한국 음식의 맛과 다양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일본 여행을 계획했지만 친구들의 추천으로 한국으로 목적지를 바꾸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건강한 식재료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의 후아는 미국에도 여러 번 여행했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여행은 각종 규제와 불편함 때문에 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대신 한국이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미 5명의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광장시장에서의 아침 식사 후 저는 한식 요리 체험 클래스에 참가했어요. 인사동 근처의 한 한옥에서 진행되는 이 클래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참가자 중 9명이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비빔밥과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식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방색을 활용한 시각적 아름다움, 5가지 맛의 조화, 그리고 건강과 영양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철학이었어요. 클래스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의 요리사 소피는 한식의 발효 기술과 복합적인 맛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미국 음식에 비해 한식은 더 건강하고 다양한 맛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티는 미국 여행 중 패스트푸드와 과도한 양의 음식에 실망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반면 한국 음식은 건강한 재료와 적절한 양, 그리고 발효식품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요리 클래스 후 저는 서울 곳곳의 다양한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30년 전통의 한 칼국수 전문점에서는 구수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를 맛보았고, 종로의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독특한 식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강남의 현대적인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전통 한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창의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놀라웠던 점은 모든 음식점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만난 영국인 가족은 한국 음식 문화의 사회적 측면이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는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서구 식문화와 달라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한 전통주바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 소주, 청주, 과실주 등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에는 한국 전통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최근 유럽에서 한국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주요 유럽 도시에서 한국 전통주를 판매하는 바와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막걸리는 그 독특한 맛과 낮은 알코올 도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로 인해 건강을 중시하는 유럽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주 바에서 만난 이탈리아 출신의 와인 전문가 마르코는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과 깊이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는 와인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통주도 지역과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막걸리와 청주는 고급 와인에 버금가는 복합적인 풍미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김치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치의 제조 과정과 수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으로의 김치 수출량은 한 해 동안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어요. 김치의 인기는 단순한 맛의 문제를 넘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주목받게 된 것이죠. 또한 비건, 글루텐 프리 등 다양한 식이 요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김치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어요. 오후에는 서울 시내의 한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 유럽의 여러 푸드 매거진과 협업하며 한식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한식의 글로벌 인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비비드한 색감과 다양한 반찬 문화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좋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셰프는 전통 한식 재료와 기법을 유럽의 고급 요리 기법과 결합해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12코스의 메뉴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셰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음식 문화가 글로벌화되고 표준화되는 동안 한식은 여전히 독특한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이런 독특함이 바로 세계 여행자들, 특히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유럽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어요. 식도락 여행을 마치며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한식은 문화적 경험이자 사회적 활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유럽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인 안전과 환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번화가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탐방했던 레스토랑 거리도 이른 아침부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청결함과 질서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인상 깊게 느껴왔던 부분이에요. 일정은 서울경찰청 방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관광경찰 부서의 책임자인 김경희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도시 안전지수에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뉴욕은 18위, 파리는 22위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도시로 서울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김경희는 서울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로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 CCTV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꼽았습니다. 경찰청 방문 후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유럽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안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9점이 점으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함과 현지인의 친절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었어요. 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임은 한국의 정문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감과 배려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런 문화적 특성이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환대의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학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관광지 방문보다 안전, 위생, 그리고 현지인과의 진정한 교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네덜란드 출신의 마르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일본 교환학생을 고려했지만 한국의 안전성과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서울로 목적지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안전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새벽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아멜리는 미국 뉴욕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뉴욕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했고 경찰의 대응도 무관심했다고 해요. 반면 서울에서는 지하철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직접 찾아주어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입소문을 타고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한강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로 활기찼어요. 공원의 깨끗함과 질서 정연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공공공간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이유로 시민의식과 함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꼽았어요. 또한 범죄율이 낮고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유럽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더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는 신촌 지역의 대학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유럽에서 온 배낭여행객들은 한국의 밤문화가 활기차면서도 안전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여행자들은 밤늦게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이나 심지어 유럽의 일부 도시와 큰 차이라고 했어요.
영국에서 온 20대 초반의 소피와 에밀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서울에서 6개월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안전함,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현지인들의 친절함을 꼽았어요. 특히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온 요한은 길을 잃었을 때 한 노인분이 자신의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도와준 그 노인의 친절함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사건을 공유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택시 회사에 연락했고 택시 기사님이 직접 호텔까지 돌아와 전화기를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마르코는 이런 일이 로마나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며 감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관광정책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웰컴 투 서울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24시간 다국어 핫라인, 외국인 전용 관광, 경찰,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관광객 불편 신고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시의 친절한 서울 캠페인이었어요. 이 캠페인은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상점, 직원 등 관광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외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노력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명동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유럽 한국 관광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간 관광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어요. 포럼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안전과 환대였습니다. 유럽관광협회의 대표는 미국 여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강화된 미국의 입국 절차와 비자 정책, 그리고 총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유럽인들을 한국과 같은 안전한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포럼 이후 저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럽 마케팅 담당자와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녀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의 한국 관광 마케팅은 K컬처의 매력 외에도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이 특히 가족 여행객과 여성 여행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유럽인 투숙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전함이 그들의 여행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일부 유럽 도시에서의 테러와 폭력, 사건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의 안전과 환대가 단순한 여행, 편의성을 넘어서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바로 많은 유럽 여행자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행 6번째 날에는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디지털 혁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강남의 한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서울이 어떻게 첨단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관광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어요. 전시관 관계자는 서울이 2022년부터 스마트 관광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AR 가이드, 다국어 AI 통역 서비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등이 그 일환이라고 해요. 점심 후에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이 찾는 성수동의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독일 출신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토마스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카페의 작업, 친화적 환경이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그는 원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려 했지만
높은 생활비와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때문에 서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후에 방문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디자인 혁신을 볼 수 있었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지향적 건물 속에서 전통 공예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융합이 많은 유럽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저녁에는 홍대의 한 VR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페인 관광객 가족은 아이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는 점이 한국 여행의 장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미국 여행에서는 테마파크 위주의 단순한 체험만 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날에는 유럽 여행객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인 경제적 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본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외래 관광객 통계 담당자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의 평균 체류 기간이 미국 방문 시 7.3일인데 비해 한국 방문 시에는 9.6일로 더 길다고 해요. 이는 같은 비용으로 더 오래 여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또한 유럽인들의 한국 여행 지출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숙박, 식사, 쇼핑, 교통,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카테고리에서 미국 여행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관광의 경우 미국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가격에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오전에는 명동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프랑스에서 온 쇼핑객 안느는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 제품이 파리의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매년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에는 뉴욕으로 쇼핑 여행을 가곤 했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물가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인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심으로는 3만 원대의 한정식을 경험했어요. 프리미엄 코스 요리에 가까운 퀄리티와 양이었는데 뉴욕이나 파리라면 최소 100달러는 지불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이탈리아 부부도 한국 음식의 가성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균적인 레스토랑 식사 비용이 로마의 절반, 뉴욕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호텔 협회를 방문해 숙박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5성급 호텔 평균 요금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3성급 호텔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 높은 서비스 품질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유럽 관광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저녁에는 인천공항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가족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2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어요. 4명 가족이 미국과 한국 여행을 모두 고려했지만 한국이 총비용 면에서 약 40% 저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렌터카 없이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장점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공항 면세점 관계자는 유럽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전자제품, 전통 공예품을 꼽았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보다 15에서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해요. 또한 한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친절해 쇼핑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취재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 매력이나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럽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 대신 한국으로 여행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럽행 비행기들은 거의 만석이었고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음 방문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2023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해요. 출국 전, 저는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마케팅 팀장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포스트 미국 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해요.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특히 안전하고 친절한 한국,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가성비 좋은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다양한 유럽인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독일에서 온 리즈, 프랑스의 앙투안, 이탈리아의 마르코, 스페인의 후안과 카를라, 스웨덴의 요한. 그들 모두 처음에는 미국 여행을 계획했지만 여러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국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 여행을 적극 추천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와 이민 정책, 안전에 대한 우려, 높아진 물가와 비용, 그리고 반대로 한국이 제공하는 안전함, 문화적 매력, 디지털 혁신, 경제적 이점, 따뜻한 환대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을 넘어서 유럽인들의 새로운 여행지 한국이라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여행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또한 주요 여행사들도 이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한국문화센터의 수강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유럽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우연히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 트렌드 변화를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 관광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